즉, 암흑 물질은 기존의 이론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저러한 은하의 공전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 의미로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있다는 이 얘기인데, 반대로 암흑 물질이라는 것은 없고 기존의 이론과 다른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이론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제노드 오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제노드 두디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저희가 예전에 암흑 에너지에 관한 얘기와 또 암흑 에너지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 번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 암흑 물질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암흑 에너지가 아니라 암흑 물질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암흑 에너지와 이 암흑 물질, 이게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 둘을 이제 비슷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도 좀 계신데,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 두 개는 좀 명백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무엇인지 아직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암흑, 그 다크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긴 했지만, 그 암흑 에너지는 이제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 이제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우주 팽창을 가속하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암흑 에너지가 된 거죠. 그렇죠. 반면 이 암흑 물질은 이게 은하를 관측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은하도 이제 우리 태양계처럼 은하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뉴턴의 법칙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력은 아시다시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집니다. 즉, 거리가 멀어질수록 단순히 그게 1대1로 반비례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중력은 정말 급격히 약해져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약해지는데, 따라서 물질들이 많이 몰려있는, 즉 중력이 아주 강한 그 은하의 중심부에 비해 은하의 외곽은 중력이 상대적으로 아주 약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하를 관측을 하면은 별들의 분포를 통해 그 중심부와 그리고 또 이제 외곽, 이거의 중력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통해 은하 외곽의 별들의 공전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공전 속도를 관측한 결과 계산과 다르게 계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과학자들은 멘붕이 오지요. 계산하고 안 맞으니까. 이 거시적 스케일의 운동에 관해 정확한 값을 제공해 오던 상대성 이론이었단 말입니다. 달의 공전, 태양계 행성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정확히 들어맞는 이 뉴턴 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저렇게 거대한 은하의 회전 속도에는 들어맞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추가적인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야 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니까 암흑물질, 다크매터라고 칭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오로지 중력하고만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은하 정도의 거대한 천체에는 그 기존의 이론이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이론이 맞으려면 우리가 모르는 중력이 있어야 하고, 그 중력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직 우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암흑 물질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론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즉, 암흑 물질은 기존의 이론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저러한 은하의 공전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 의미로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있다는 이 얘기인데, 반대로 암흑 물질이라는 것은 없고 기존의 이론과 다른 아직 우리가 모르는 이론이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할 수정 뉴턴 역학, 줄여서 MOND, 몬드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제목이 직관적이네요. 그 뉴턴 역학을 수정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이름처럼 이 이론도 이제 매우 단순해서 그 기존 뉴턴의 그 제2법칙인 그 F는 ma,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이거를 조금 손보는 것으로 표현이 돼요. 이 뉴턴의 저 제2법칙은 우리 어렸을 때 물리 시간에 배우는 일명 그 운동법칙, 이제 운동 방정식 이건데, 가속도,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아주 단순한 법칙입니다. 더 이상 힘을 안 주면 이제 가속도는 0이 되어서 가속이 없으면 이제 똑같은 속도로 이제 등속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정지 상태가 되지요. 힘이 크면 가속도도 커지고
질량이 크게 되면 같은 힘에서도 가속도는 작아지지요. 이 법칙은 뭐 우리가 동네에서 축구를 하거나 뭐 태양을 도는 이런 행성들의 움직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수정 뉴턴 역학은 은하계 정도 되는 규모에는 그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력이 아주 그 매우 약한 경우, 즉 가속도가 특정 임계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수정된 법칙을 통해 계산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 외곽같이 중력이 상대적으로 이 은하의 중심보다 약한 지역에서는 이 중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에 반비례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은하의 외곽 지역은 기존의 이론으로 예상한 것보다 더 중력이 강하다는 것이 되죠. 따라서 이 암흑물질 같은 추가 중력의 도입 없이도 은하의 공전 속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건데 당연히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이 수정 뉴턴 역학을 도입을 하면은 기존에 관측된 많은 은하 속 별들의 움직임이 잘 설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한때는 제법 주목도 받았던 이론인데,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왜 멀쩡히 잘 적용되는 이론이 왜 특정 가속도 이하가 되면 법칙이 바뀌어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끼워 맞췄다는 비판을 받게 되죠. 좀 인위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또한 그 특정한 값도 아직 뭐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일정치 않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 특정한 어떤 값은 어떤 특정 은하들은 잘 설명하지만 또 다른 특정 은하들에게는 또 잘 맞지 않아서 은하마다 뭐 조금씩 다른 값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뭐 이 은하 할 때마다 값이 바뀌고 저 은하 할 때마다 값이 바뀌면 이게 어떻게 이론이 되겠습니까? 몇 장수 마음대로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이 이론이 멀어질수록 급격히 중력이 약해지는 그런 기존 이론과는 달리 아주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이론보다는 중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은하만이 아닌 그 주위에 인접한 은하들, 뭐 인접했다고 해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이론에서는 그것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부 장 효과, 그 익스터널 필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값을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중력이 기존 이론보다 훨씬 강하니까 기존의 이론은 그 다른 주변 은하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 수정 뉴턴 역학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153개의 은하를 조사해서 이제 비교를 했다고 해요. 153개요? 그러니까 이 은하들 중에는 주위에 인접한 은하가 거의 없는 정말 그 홀로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이런 은하도 있고, 반대로 주위에 많은 은하들이 있어서 정말 그 은하들 사이에 있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관측을 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주변에 은하가 더 많을수록 은하 외곽의 별들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 즉 외부 은하들이 미치는 중력이 기존의 뉴턴 역학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 이론이 맞는 거 아닌가요? 암흑물질은 없는 거고. 하지만 은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저 153개의 은하만으로는 아직 이 수정 뉴턴 역학이 정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규번이 너무 작단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암흑물질은 다른 수천 개의 은하로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 암흑물질은 단순히 그 은하의 회전 속도만이 아니라 또 다른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면 수정 뉴턴 역학은 그 암흑물질이 설명하는 이 중력 렌즈 효과와 거대 우주 구조, 그 필라멘트와 뭐 거대 공동이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이 우주 구조요. 이런 거를 설명하지 못해요. 또한 우주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도 암흑물질은 잘 설명을 하지만 이 수정 뉴턴 역학은 은하의 회전 속도를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만들어진 이론이다 보니까 저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은 유망하지 않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그럴 거면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2024년 11월 최근에 제임스 웹 우주망 환경에 보내온 데이터를 보면 우주 초기의 은하 중 일부가 기존의 예상과는 다르게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그 우리 우주 파괴자표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기존과는 다르게 은하의 형성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된 것들, 이런 것도 발견됐다고 그때 얘기했었지요. 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 기존 우주 상식을 뒤흔들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해서 그래서 우주 파괴자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 우주 상식이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인데, 암흑물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렇게 초기 은하가 어떻게 빨리 성장이 가능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런 관측이 나오니까 지금 멘붕 상태들인데, 과학자들이요. 예. 그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그 스테이시 맥거프는 암흑 물질을 배제하고 이 수정 뉴턴 역학을 도입하면은 저러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파괴자까지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암흑 물질을 도입한 이론, 일명 저희도 그때 얘기했던 그 람다 CDM 이론, 람다 콜드 다크메러에서는 암흑 물질이 중력하고만 상호작용을 합니다. 다른 일반 물질하고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은하를 구성하는 이런 별들, 이런 것들은 다 일반 물질이거든요. 그럼 이런 일반 물질들이 응집하고 그래야 이제 은하가 형성이 되는데, 암흑 물질은 저런 것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일반 물질들이 그 해당하는 중력에 비해 서로 뭉치고 응집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온도도 빨리 뜨거워지지 못하고 온도도 차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드 다크메러예요. 반면 수정 뉴턴 역학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력이 약한, 즉 낮은 가속도에서 상대적으로 중력의 세기가 덜 감소하잖아요. 초기 우주는 아직 은하들이 형성 초기라서 밀도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론에 의하면은, 기존 이론보다. 따라서 물질의 응집이 더 빨라지고 온도도 더 빨리 높아지고, 그래서 은하 형성이 가속화돼서 더 은하가 빨리 생성되고 은하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수정 뉴턴 역학이 기존의 초기 은하의 형성 규모를 잘 설명하지 못해서 무시당했는데, 새로운 관측 결과는 반대로 이 이론과 잘 맞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이 초기 은하의 관측은 아직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 은하가 아닌 우주 초기의 그 거대 블랙홀일 수도 있다. 또 그것만 발견된 건 아니거든요. 기존의 이론으로도 맞는, 상대적으로 덜 성장한, 기존의 이론과 맞는 이런 초기 은하들도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것들 등등, 뭐 아직 이게 뭐 수정 뉴턴 역학이 옳다고 말할 단계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로 인해 확실히 입지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 정말 그 최신 기술 발전을 통한 관측이 여러 이론들을 흥하고 망하게 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우주 망원경이 괜히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수정 뉴턴 역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제너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